미국 내 경제가 점차 재개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수요 압박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펙 플러스가 지난주에 타결한 감산 연장안도 지극히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할 텐데요. 베이커 유즈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시공수는 전주 대비 7기 감소한 199기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9년 6월 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미 원유 재고 증가는 유가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또 금요일장에서 WTI는 0.39% 오른 36.4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유 시장의 낙관론과 비관론 그리고 그 실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원유 수요부터 파악을 해볼까요? 미국의 원유 수요는 여전히 억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정유 공장들이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또 가솔린과 디젤 등의 각종 연료들의 재고가 쌓이면 앞으로도 유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가솔린과 디젤 등 경유와 난방유를 포함하는 이 디스틸레이트의 소비량이 매주 늘고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전망이 개선됐다는 건 아닙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미국의 가솔린 4주 평균 소비량은 전년 대비 22% 낮은 수준이고 디젤이나 제트연료의 경우엔 각각 18% 그리고 6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디젤의 소비 감소는 2019년 2월부터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미 석유협회가 개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디젤의 산업 수요는 대폭 줄었고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상업 운송용 디젤 연료 수요가 늘기는 했지만 4월 달의 디젤 소비량은 사상 최대의 월간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약세에 더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가 유입되면서 원유 상품의 공급 과잉 현상을 부추겼는데요. 대부분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주 사이에 수입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오펙 플러스 회담의 여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시장은 매월 바뀌는 오펙의 산유 정책에 별다른 이익을 얻진 못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최근 회담에서 현재 감산 할당량을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의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으로 7월 중에 아시아로 수출할 유가를 배럴당 6달러 인상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는데 이 기재회견이 끝난 뒤에 유가가 3%나 하락한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연장하는 대신에 6월까지만 진행을 할 테고 또 오펙 플러스는 상황 전개와는 별도로 시장 평가를 위해서 7월에 다시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시장은 오펙 플러스가 장기적인 시장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체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고 이번 달에 보인 변동성이 다음 달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유가가 예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는다면 미국 셰일업계의 붕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화두에 올랐었는데요. 파산한 기업이 있는 반면 또 폐쇄한 유정의 생산을 재개하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셰일업계가 무너지고 있다기보다는 재정립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에서 중동에서 저유가로 인한 정치적으로 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유가 자체가 정치적 불안정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테고 그 결과는 정부의 대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